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2006년 6월) 훈련에 참가해서 미공군과 해군의 현용 주력 전투기를 상대로 144대 0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데뷔한 F-22. 21세기 러시아 공군 및 지역 분쟁 위협에 대해 공대공 및 공대지 우세를 유지하고 F-15를 대체할 목적으로 1983년 시작한 차세대 제공 전투기 ATF (Advanced Tactical Fighter) 개발 계획에 의해 탄생합니다. ATF 기존 전투기 설계 관리를 벗어나 전혀 새로운 형태와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로 공중 우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낮은 핏 탐지율, 긴 항속거리, 빠른 속도와 기동성, 애프터버너 없이 가능한 초음속 순항 비행 능력, 그리고 상당량의 공대공 무장 능력이 요구되었고, 노스롭 맥도날드 더글러스 컨소시엄의 YF-23을 제치고 1991년 록히드 보잉 컨소시엄의 YF-22가 결정됩니다. 기체는 모든 각도에서 레이더 반사파 감소를 위해 스텔스 설계 방식에 따라 각이진 형태를 취하는데, 특히 인테이크에서 나오는 반사파를 줄이기 위한 설계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인테이크에 붙어있는 펜, 레이더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을 증가시키는 요인임과 동시에 그 기존 엔진 특유의 반사파를 만듭니다. AWACS 아시죠? 이 AWACS가 이 반사파 형태 표본을 보고서 기종을 식별할 수 있어요. 이를 Non-Cooperative Target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기종 식별 위해서는 정보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데, 말 그대로 정보 협력 없이 한국이 자체 기술에 의해 기종을 식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15C가 23,000파운드 엔진을 장착한 데 비해 F-22는 35,000파운드급으로 향상시켜서 애프터버너 없이 마 1.2에서 1.5 초음속 순항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슈퍼소닉 크루즈 기능이죠. 한마디로 추력대 중량비도 좋기 때문에 기동 성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 F-119 엔진 연료 소모율을 대폭 감소시키고 내부에 25,000파운드의 연료를 탑재해서, 이게 F-15는 약 13,500파운드 정도가 탑재됩니다. 약 2배가 늘어나죠. 항속시간과 전투작전 반경이 극대화됩니다. 연료 소모율의 감소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배기열의 감소를 취할 수 있죠. 전술적으로도 적외선 미사일의 열소스를 줄이는 이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레이더 핏 탐지율을 낮추어 스텔스성을 확보하고 항공 역학적인 성능 제고를 위해 무장과 연료 모두 기체 내부에 탑재되도록 설계되죠. 탑재 무장은 M61 A1 20mm 기총 한문 기본 탑재, 미국 전투기 기본 기총이죠. 동체 측면 격실에 M9 사이드와인더 좌우측 1개, 동체 하부 격실에 M9 120 앞남 6발 또는 앞남 2발과 1000파운드급 폭탄 2발. 비스텔스 모드에서는 하드포인트 4개가 추가로 장착 가능합니다. 스텔스인데 왜 외부 하드포인트가 필요한가요? 내부 무장을 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본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스텔스기도 필요에 따라 외부 무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KF-X도 스텔스기로 만들고 필요에 따라 외부 무장도 하면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F-35도 외부 장착을 했을 때 접핏함률은 깨지겠지만 외부 무장을 장착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무장을 장착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부 무장을 장착했을 때 아까 폭장량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대공 위협이나 우리 위협이 거의 없을 때는 이 스텔스도 외부 무장을 장착을 해서 폭장량을 늘려서 일반 전투기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는 겁니다. 주익의 전면에는 고양력 장치가 부착되고 후면에는 엘러본이 부착돼요. 수평 꼬리 날개는 피치와 롤 조종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고바등각, 하이 앵글 오브 어택, 공격각 아닙니다. 바등각에서 기동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F-119 엔진에 스러스트 벡터가 장착되어 있죠. 엔진의 배기구를 기하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하로 20도 조절되는 플랩이 장착되어 있어 급격한 피치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항공기 F-16도 그렇지만 AOA 20에서 25도가 되면 실속에 빠져서 조종 불능 상태가 되는 것에 비해 F-22는 스러스트 벡터를 이용해서 82노트의 저속에서도 60도 AOA까지 조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스러스트 벡터가 없어도 50도 AOA까지 양호한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답니다. 항공기 제어 기술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속에서의 조종 특성으로 인해서 공대공 근접 전투, 독파이트죠. 이 근접 전투에서도 탁월한 전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버스트 매뉴버, 스러스트 벡터와 비행 제어 기술을 통해 실속 영역의 하이 AOE 상태에서도 롤 특성을 통해 신속한 기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기동입니다. J턴이라고도 하는데요. 근접 전투에서는 푸가체프의 코브라 기동보다 더 유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이웨이 상태 수평선에 더불어 롤을 돌려 상승하는 기동 능력. 기존의 항공기들은 이때 AOE를 줄여서 속도를 증속한 후에 기동해야 되는데 그냥 기동이 되네요. 와우. 테일 슬라이드, 90도까지 수직으로 상승해서 제로나트까지 자세를 유지하여 스러스트 벡터를 통해 상승 자세를 멈추어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테일 쪽이 먼저 미끄러지면서 기수가 다운되는 기동. 그런데 이 기동 어디서 많이 보셨죠? 카라콜 기동. Falling Lip Maneuver. 떨어지는 나뭇잎을 형상화한 기동입니다. 90도 상승 자세에서 버티컬러를 돌리네요. 그리고 버티컬 리커버리. 여기서부터 조종사가 인위적으로 러더를 차서 스핀 기동을 수행하는데 진행 방향, 즉 선의 방향으로는 러더를 차고 스틱은 반대 방향으로 눕혀야 됩니다. 해보실 분 한번 해보세요. 조종사가 원할 때 바로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 기동성, 그리고 안정성, 이 기동도 한번 보셨죠? 플랫 스핀은 배면 스핀과 더불어서 항공기 기동 능력을 초과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언컨트롤 됐음을 보여주는 기동입니다. 저고도에서 만약 이 상태에 언컨트롤 상태에 진입하면 이젝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리커버리하는 수호이 30SM. 일반 전투기로 스핀 기동을 하기 위해 일부러 러더를 풀로 차고 스핀을 집어넣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이 스피닝 상태에서 쉽게 집어넣고 또 원할 때 스핀에서 리커버리, 이 수호이 30SM 이 기동을 쉽게 하네요. 수호 27이 항공 역학적인 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한다면
수호의 30SM은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과 카나드, 플라이바이 와이어에 의해 제어가 스핀의 영역까지도 손쉽게 극복하게 해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2, 1, now. Forward. Yahoo. Yow. Whoa. Recover yaw rate. Recover. Controls release. Okay, pull. Recovered. Recovered. Holy sh... Copy that. 이런 기동 모두가 첨단 비행저 시스템과 스러스트 벡터 기술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텔스기가 기동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요? BVR 교전이 만연한 현대 공중전에서 스텔스기 기동성을 추구하다니 미사일 쏘고 회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FA-22 역시 최고의 BVR 교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임 120 장착수 최대 6발. 이 6발로 BVR 교전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전장을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가의 전투기는 혼신을 당해서 제공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묵은 지역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적지일 수도 있죠. AM9 2발, 사이드와인드 2발과 기총을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이유. F-22는 제공 전투기입니다. BVR과 위딘 V8 전투 모두를 상정하고 설계한 전투기이기 때문이죠. AM9X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접 전투를 강화하기 위한 거죠.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있지만 전투기의 기본 개념, 근접 전투, 즉 도그파이트가 기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입니다. 내부에 1000파운드급 무장 장착, 스텔스 능력을 위해 무장 장착 능력을 손해본 것이죠. 대신 외부에 장착해서 비스텔스 작전 시 파괴력을 증대시키긴 했습니다만 F-22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15EX로 업그레이드하는 미국,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전 초 스텔스기 임무와 비스텔스기에 의한 폭장량,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미공군의 밸런스 잡힌 철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한쪽의 능력을 잃기 마련이죠. 최신 기술로 BVR 능력에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 F-22, 제공 전투의 기본이 되는 도그파이트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동력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최강이라고 불리는 F-22조차 기본에 충실한데 요즘 너무 기본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 베이직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죠. 안녕.